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HP에서 에즈메랄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일근입니다. 에즈메랄이라는 용어에 조금 익숙치 않으실 텐데, 에즈메랄은 스페인어로 에메랄드라는 뜻이고요. 에메랄드라는 소중한 것들을 가져다가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엔터프라이즈 고객들한테 온프렘 하이브리드 환경에 제한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거를 저희가 브랜딩하기를 에즈메랄이라는 소프트웨어로 브랜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하이브리드 환경을 위한 최적의 AI ML 플랫폼이라고 제목은 했는데요. 지금은 AI라는 게 결국 지금은 이제 디폴트인 것 같아요. 꼭 필수로 꼭 해야 되는 플랫폼이 AI가 됐고, 실제 AI가 ML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거의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하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라지 랭귀지 모델로 또 한 번의 이제 이벤트가 한국에서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관련돼서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으실 거고, 저의 이제 세션을 들으시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쿠버플로우라는 이제 CNCF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서 인큐베이팅 되고 있는 쿠버플로우라는 프로젝트가 공식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시작한 지 저기 날짜를 제가 적어놨는데 2023년 6월 25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쿠버플로우라는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유일하게 지금 CNCF에서 인큐베이팅 되고 있는 AI, ML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AI, ML 플로우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CNCF에서 이 쿠버플로우라는 것을 인큐베이팅 시작한 게 실제 올해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조금 이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쿠버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HP는 이제 하드웨어, x86 서버, 기존의 유닉스 서버는 하드웨어 비즈니스에 굉장히 익숙하실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HP가 오랫동안 이 오픈소스, 이 AI, ML 데이터 플랫폼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만들어 왔었던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표를 넣었는데요. 2018년 블루데이터 컨테이너 기술을 가지고 있는 블루데이터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한때 빅데이터의 3대 큰 벤더가 있었죠. 호토녹스와 클라우데라와 메발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클라우데라와 호토녹스는 합병이 됐고, 메발이라는 회사를 HP가 인수를 했습니다. 2019년도 일이었고요. 벌써 이제 4년째 넘어가는 해가 되었네요. 그리고 스키테일, 암풀, 파키덤 등등의 오픈소스 빅데이터 AI를 하는 회사들을 HP는 계속 인수를 해왔고, 저 회사를 인수했다는 것은 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IP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인수했다기보다는 대부분이 오픈소스에 컨트리뷰션 하던 회사를 인수해서 그 오픈소스 에코를 계속 확장해 나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올해 초에 아릭토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아릭토는 아까 전장에서 보여드렸던 쿠버플로우를 컨트리뷰션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는 CNCF의 대부분 프로젝트가 그렇다지 구글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엔터프라이즈 고객에 쿠버플로우를 딜리버리하고 컨트리뷰션을 했었던 회사가 아릭토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릭토라는 회사를 HP가 올해 초에 그 회사를 인수해서 실제 저희 에즈메랄이라는 플랫폼 안에 쿠버플로우가 가장 핵심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P가 단순 하드웨어만 딜리버리 하던 회사에서 지금은 오픈소스, 오픈 플랫폼들을 계속 확장해가고 키워가고 있는 회사로 좀 이해를 넓혀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에즈메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즈메랄의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과연 이제 고객들을 위해서 뭐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사실은 지금의 오픈소스나 소프트웨어 시장은 어떤 소프트웨어가 제일 좋아, 어떤 소프트웨어가 제일 효율적이야 라는 얘기를 한다기보단 이 많은 오픈소스들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회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지원할 것인가 라는 전략적인 파트너십, 전략적인 방향을 보고 이 플랫폼 회사나 같이 일해야 되는 파트너를 선택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즈메랄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고객들한테 이 AI의 효익을, 베네핏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에즈메랄이 탄생하게 된 그 전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모든 회사들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에즈메랄 소프트웨어의 목적이고요. 그 만드는 목적 과정은 지금 한때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가장 이노버티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오픈소스를 가장 잘 활용해서 최고의 그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지금 잘 알고 계신 AWS나 GCP 같은 회사들일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 환경에 대해서는 다소 모자른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HP 에즈메랄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을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의 데이터 및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쉽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능셋을 제공해서 탁월한 가치를 제공하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게 시장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IDC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 G2000 회사들의 대부분이 AI, ML을 비즈니스의 중요한 기능으로 사용한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회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트너에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실제 이제 그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 외부에서 생성이 된다는 거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0개의 회사들이 실제는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채택하게 될 것이고, 비용을 최적화하고 공급업체 존속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고객의 리콰이어먼트를 저희는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에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봤어요. 그때 세 가지, 생산성, 혁신, 그리고 비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분산된 데이터는 결국에는 복잡도를 높이고 그것들이 생산성을 방해한다는 거죠. 지금의 워크로드들은 실제 다양한 소스, 로케이션, 다양한 포맷 이런 것들을 결합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 결국엔 생산성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도 사일로화되어 있고 사일로로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분석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퍼블릭 클라우드나 이렇게 큰 데에 제공하는 회사들이 생겨났고, 그런 회사들 거를 사용하다 보니 결국엔 그 회사에 우리가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벤더에 종속되고, 벤더에 종속됐기 때문에 늘어나는 비용 증가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에게는 사실 두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실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가장 빠르게 시작할 수 있고 초기 비용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IDC를 가져갈 수 없고 서버를 구매할 수 없으면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다 보니 비용을 예측할 수 없고, 특히나 분석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할수록 벤더 락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벤더 락인 됐다는 거는 결국엔 그 소프트웨어나 플랫폼들이 오픈되어 있지 않고 더 이상 확장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계속 놓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퍼블릭 클라우드도 결국에는 그들의 퍼블릭 클라우드에 락인 시키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하거나 멀티 클라우드가 쉽지 않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학습 효과를 위해서 고객들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퍼블릭 클라우드 혁신은 하고 싶지만 퍼블릭 클라우드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지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에는 직접 오픈소스를 핸들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오픈소스를 직접 핸들링하면 지속적이고 신속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항상 새로운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게 아주 보편화되고 있고 갈수록 더 많은 혁신이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디폴트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구현을 하기 위해선 그 많은 오픈소스들 각각의 전문 기술을 필요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오픈소스들은 각각의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쿠버플로우, ML플로우, 쿠버네티스 등등, 카프카 등등 모든 오픈소스들은 그들만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런 다양성이 커졌기 때문에 표준화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보안 또는 지원을 받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가 놓이게 되고 그러면은 저희 보기에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 전반에서 과연 이런 워크로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가 필요할까라고 저희는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일단은 하이브리드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하게 개발자의 추상화까지 기술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개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에 어느 고객들도 공급업체에 종속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오픈소스에 전념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장 가능해야 됩니다. 확장 가능하다는 것은 실제 모든 오픈소스를 다 사용하실 수 없고 어떤 플랫폼을 가져가도 자기만의 뭔가를 또 쓰셔야 되는 경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게 제약을 만들고 그러면은 이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저희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경험은 저희가 어떤 개발자가 회사에 입사해서 그 사람이 퇴사할 때까지 한 회사를 다니는 시대는 없어졌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와도 일관된 경험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을 업무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컨트리뷰션 하기 위해선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에즈메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고 그 소프트웨어는 결국에는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저희가 맨 왼쪽에 그 헬스케어 관련된 유스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다 사실은 고객이 말씀해 주신 거고 헬스케어에서도 AI 모델을 활용해서 4배 정도 빠른 효율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더스트리얼 매니팩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오픈할 수 있는데 BMW라는 그 자동차 회사에서는 말씀하실 글로벌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통찰력을 얻고 글로벌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마케팅 회사들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더 빠른 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케팅에 효율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HP 에즈메랄 소프트웨어는 알고 보면은 되게 단순한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 AI, ML 등등을 얘기해 왔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딱 2가지였던 거예요. 저희가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즈메랄 소프트웨어는 HP 에즈메랄 데이터 패브릭, HP 에즈메랄 유니파이드 애널리틱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즈메랄 데이터 패브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유니파이드 애널리틱이 그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ISV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고객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그 도메인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일부 오픈해서 그 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플랫폼들은 가능하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이건 쿠버네티스라는 컨테이너 기반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가능할 수 있었고 저희 유니파이드 애널리틱도 모두 컨테이너 기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어떤 챌린지가 있었는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엣지에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데이터 비저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디에서나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은 너무 많은 DB, RDB, 스트림, 노시컬 등등 많은 데이터 포맷이 등장을 했는데 그 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분석해야 되는 리콰이어먼트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시큐리티는 뭐 엔터프라이즈 고객한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이냐,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복제 등등을 감소시켜야 되는 일들도 챌린지로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버넌스도 굉장히 중요한 챌린지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챌린지를 저희 HP는 이렇게 해결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패브릭은 사용자가 분석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일관되고 사용하기 쉬운 단일의 엣지 클라우드 데이터 평면을 제공하고 위치, 로케이션, 형식, 포맷과 상관없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액세스, 관리, 구성,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 굉장히 말이 긴데 단순합니다. 데이터 패브릭은 예전에 그 하둡 그러면은 무조건 데이터 포맷을 하둡을 썼어야 됐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나는 하둡 데이터 포맷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부서에서는 파일 형태, 어떤 부서에서는 S3 같은 오브젝트 형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데이터 패브릭은 그런 다양한 포맷을 다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파일, 오브젝트, 스트림은 저희가 이제 카프카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트림, 테이블, 지금 이제 핫하게 데이터 포맷으로 뜨고 있는 아이스버그, 델타 레이크 등등등을 다 지원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레이크를 만드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제품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패브릭이 다른 플랫폼들과 좀 특이한 점은 글로벌 데이터 빌더빌리티라고 해서 저희는 하이브리드 환경을 제공합니다. 온프렘에 있든 퍼블릭에 있든 저희 데이터 패브릭 안에 매니지먼트를 하면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마치 디렉토리 안에 그런 로케이션에 있는 데이터를 다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을 저희는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 글로벌 데이터 비저빌리티를 드리고 당연히 아까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멀티 포맷을 서포팅합니다. 그리고 시큐어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분석 영역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분석에서도 하이브리드 비저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의 분석 영역은 벤더 락인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보시면 퍼블릭 클라우드의 분석이라고 하면 AWS, 레드시프트나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브릭 같은 회사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회사들이 한번 그 회사의 툴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회사에 락인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벤더 락인이 결국에는 온프렘에서 퍼블릭으로 가면서 혁신을 가져왔고 벤더 락인에서 풀렸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벤더 락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던 것들을 저희는 같이 통찰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많은 툴들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까지의 새로운 툴들이 생성되고 있고 그 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고객사한테도 큰 챌린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즈메랄 유니파이드 어널리틱이라는 것을 HP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에즈메랄 유니파이드 어널리틱은 일간단 사스 환경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프레임을 완전 관리형, 보안,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제공하여 고객이 데이터 및 분석 워크로드를 더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굉장히 이것도 말이 긴데요. 그림의 맨 왼쪽에서 보면 비즈니스 애널리스트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 중간에 데이터 어널리스트 분들도 다 이 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많은 툴셋을 하나로 묶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들을 위한 툴들, 쿠버플로우, ML플로우, 피스트, 레이 같은 툴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데이터 엔지니어들을 위한 툴들도 제공합니다. 지금 가장 핫한 에어플로우, 슈퍼셋 같은 거를 제공하고 있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픈소스 이름이 바뀌었죠. 트리노라고. 그래서 프레스토, 트리노. 그 다음 거의 이제 분석의 전처리에서 디팩토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치 스팍 같은 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온프렘의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싱글 사인온 또는 제로 트러스트 어센티케이션 같은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온프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환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Bring Your Own Tool이라고 뭐 보셨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P의 철학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오픈소스 20가지를 가져다가 전체 시장의 80%의 유스케이스를 커버한다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유스케이스를 다 커버할 수 없어요. 사실은 모든 유스케이스를 다 커버하기 위해선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가진 오픈소스를 다 가져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저희도 효율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데이터 커넥티비티로 보면은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HP 에즈메랄 데이터 패브릭도 하나의 커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패브릭, 데이터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고객분들이 에즈메랄 유니파이드 애널리틱과 에즈메랄 데이터 패브릭을 항상 같이 구매하든지 같이 사용해야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별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 별도로 구매도 가능하신 별도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니파이드 애널리틱에서는 데이터 패브릭도 가장 좋은 솔루션이긴 하지만 그 외에 아까 고객이 이미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 같은 것들을 쓰고 계시면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과도 커넥티비티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파이드 애널리틱은 데이터 애널리틱에서부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들을 위한 툴킷들의 모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툴킷들은 엣지에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하이브리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파이드 애널리틱에 차별화된 거는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건 하이브리드한 디자인입니다. HP가 왜 하이브리드한 디자인을 가져왔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HP는 아시다시피 하드웨어에 굉장히 방점을 찍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제 아직도 한국에서 HP를 사용하시고 있는 고객이 많이 있으시고 그 고객들은 HP는 태생 자체가 온프렘의 환경에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장 리소스와 역량이 가장 큰 회사는 바로 HP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확장 가능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첫 장에 저희가 스키테일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스키테일이라는 회사는 CNCF에서 시큐리티 관련된 컨트리뷰션을 하는 회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에즈메랄 유니파이드 애널리틱이나 데이터 패브릭 모두 시큐리티를 CNCF의 인증을 통해서 모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에버그린 툴은 가장 핫한, 가장 지금 잘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잘 가져와서 고객들한테 전달해주고 있다. 그것들은 공급업체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SaaS 기반, 그래서 서브스크립션 기반으로도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사용률 베이스로도 사용하실 수 있게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툴을, 이 화면을 잠깐 캡처를 해봤는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위한 툴들로 보시면은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데이터 소스, 데이터 카탈로그, 쿼리 에디터, 뭐 이런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 프로덕트를 보시면 왼쪽에 엔지니어링이란 툴들, 저 메뉴들을 한 플랫폼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널리틱 툴도 보시면 스팍, 지금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스팍을 굳이 다른 툴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스팍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생산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트를 위한 툴로는 저희가 엔진으로 쓰고 있는 쿠버플로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쿠버플로우 파이프라인으로는 저희가 K이라는 프로젝트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K를 가장 컨트리뷰션 많이 했었던 회사가 바로 아리토라는 회사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HP 안에서 같이 쿠버플로우를 쿠버플로우를 계속 인핸스먼트 하는데 같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익스퍼리먼트나 ML 플로우 같은 툴들을 실제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고 모델 서빙을 위해서는 오픈소스 K 서브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HP 에즈메랄 유니파이드 어널리틱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어플로우, 스팍, 지금 가장 핫한 플랫폼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사이언티스트를 위해서는 레이, 케이스 오브 피스트, ML플로우, 쿠버플로우 같은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HP 안에 HPC AI 대규모의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HP 머신러닝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 MLDE도 저희 에즈메랄 플랫폼에는 같이 들어와 있고요. 그 파키덤이라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MLDM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에즈메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BI는 셀프 BI가 요새 유행하고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프레스토나 슈퍼셋 같은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드파티 솔루션으로는 요새 AI, ML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NVIDIA의 좋은 솔루션들이 많기 때문에 NVIDIA의 플랫폼들 또는 드레미오 같은 것들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분석 플랫폼들 기반에 데이터를 모으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의 파일, 오브젝트 또는 실시간 데이터, 푸카 같은 것들을 같이 모아서 데이터 패브릭으로 묶어서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HP의 전략이 과연 이런 플랫폼들을 계속 플랫폼화해서 제공하는 게 끝일까라고 얘기하면 향후 계속 이런 플랫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 카프카 같은 경우는 파이프에서 이제 거의 디팩토처럼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패브릭에서도 카프카 스트림을 제공하고 있는데 유니파이드 어널리틱에서도 카프카나 플링크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 다스크나 DVC 같은 것들도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레스토가 이름이 바뀌어서 트리노가 되는데 트리노에서 바뀌면서 새로운 피처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트리노도 향후 사용하실 수 있고 많은 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P의 플랫폼은 지금 현재 핫한 오픈소스를 잘 플랫폼화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 에즈메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 있는 툴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지 HP의 각 영업사원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서 관련 툴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각 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혁신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